코로나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자 충청북도가 백신 접종 조기 달성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추석 연휴 전까지 1차 접종을 70%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충북 대부분의 대학이 비대면 수업으로 2학기를 시작합니다. 대면 개강 소식을 기대했던 대학교 상인들은 망연자실했습니다. 청주시가 도내 시군 중 처음으로 남녀 통합 숙직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4개 구청에서도 전면 도입이 결정됐습니다. 지역 정치인들이 대선 주자 캠프에 속속 합류하고 있습니다. 경선 결과에 따라 정치적 진로가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보건의료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충북에서도 충주의료원을 비롯해 4개 공공의료기관이 파업에 돌입합니다. 의료진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며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주의료원 코로나19 병동에서 1년 가까이 환자들을 돌봐온 강민수, 방다빈 간호사. 최근 충주 지역이 코로나 4단계가 한 달 가까이 지속되며 환자 수가 70명까지 늘었지만 고작 2명의 근무조가 이들 모두를 돌봐야 했습니다. 아무래도 간호의 질은 점점 떨어지고 그럼 환자들 컴플레인도 당연히 길어질 수밖에 없고 두껍고 답답한 방호복을 입은 채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의 대소변을 치우는 것은 물론 병실과 화장실 청소까지 모두 간호사들의 몫입니다. 들어가면은 이제 기본 한 2시간 이상 있기 때문에 갔다 나오면 이제 뭐 거의 기진맥진한 상태여가지고 많이 힘든 상태입니다. 현재 충주의료원의 간호사 정원은 193명. 하지만 실제 근무 인원은 20명이나 부족합니다. 의사도 정원 33명에 13명이나 모자란 20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더 이상은 못 버틴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파업에 나섰고요. 이 파업은 의료진에 대한 어떠한 우리가 보상을 달라 이런 부분보다는 우리가 안전한 환경에서 환자들한테 질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충주의료원을 비롯해 충북 지역에서 파업에 참여하는 공공의료기관은 모두 4개, 800여 명에 이릅니다. 노조는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인력은 파업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지만 의료 차질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람 생명을 가지고서 그거를 담보를 삼아가지고 그런다는 게 정책적으로 좀 잘못됐다고 해도 이런 기회를 좀 이런 자리를 떠나서 좀 피해서 해주면은. 정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병원들의 의료 시간을 늘리는 등 비상 진료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충북에서는 오늘도 신규 확진자가 23명 발생했습니다. 코로나 4차 유행이 좀처럼 꺾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충청북도는 백신 1차 접종 70% 달성 목표를 당초 이달 말에서 추석 연휴 전까지로 2주 앞당겼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지난 7월과 8월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891명이 발생했습니다. 전체 누적 확진자의 35.8%가 단 2달 만에 발생할 정도로 4차 유행이 무섭게 확산된 겁니다. 거리 두기가 한계 국면에 다다른 상황에서 충청북도가 백신 접종 조기 달성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당초 9월 말까지 전체 도민 160만 명의 70%에 대한 1차 접종을 완료할 방침이었는데 추석 연휴 전까지로 2주가량 앞당겼습니다. 현재 1차 접종률은 59% 정도로 앞으로 보름여 동안 16만 명을 접종해 접종률 70%를 돌파하겠다는 목표입니다. 그 방법으로 18세에서 49세 접종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 문자를 발송해 참여율을 더 높이고 추석 이후 예약자들의 추석 전 접종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추석 명절 연휴도 있고 좀 더 일상생활로 빠른 시간에 복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백신 접종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명절 이전에 접종률 좀 최대한 높이도록.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청주시는 4개 보건소에서 나눠서 운영해온 역학조사팀을 상당보건소 역학조사 총괄 TF팀으로 통합했습니다. 각각의 보건소에서 하다 보면 그 확진자들끼리의 이제 동선이나 접촉력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른 그 시간차가 조금 있을 수 있었던 거를 한 군데서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충북의 다른 시군과 달리 유독 청주 확산세가 잡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역학조사 일원화가 어떤 효과를 거둘지 주목됩니다. CJB 김기수입니다. 여전한 코로나 확산세로 지역 대학들이 2학기에도 대부분 비대면 수업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대면 수업을 기대했던 대학 상인들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청주를 대표하는 대학가 상권인 충북대 중문상가입니다. 점심시간이지만 인적이 드물고 곳곳에는 임대 현수막이 보입니다. 배달에 의존해 보지만 무엇보다 가게를 찾는 학생 손님이 절실합니다. 대면일 경우는 여기가 꽉 찰 만큼 사람이 많은데 현재는 지금 홀을 운영하기 어려울 정도로 좀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대면이 있으면 워낙 유동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충북 대부분의 대학이 비대면 수업으로 2학기를 시작합니다. 청주대가 9월 한 달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서원대도 10월 초까지 비대면 강의를 선택했습니다. 그나마 대면 비대면 수업을 병행하는 충북대도 비대면 강의 비율이 40%에 이릅니다. 3단계에선 수용 인원 50% 미만, 4단계 격상 시 33%를 기준으로 대면 수업을 실시합니다. 현 충북 지역 코로나 3단계로 인한 거리 두기 그리고 강의실 여건 등을 고려해서 비대면 수업을 40% 정도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초 대면 수업 방침이었지만 감염 우려로 학생 70%가 비대면 수업을 요구해 결국 방향을 바꾼 겁니다. 안전 때문에도 많이 위험하고 아쉬운 것보다 안전이 먼저니까 그래도 비대면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면 개강 소식을 기대했던 대학가 상인들은 망연자실입니다. 우리는 피로도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장사 안 되지,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들지. 이게 앞으로 한 학기 더 넘어가고 하면은 진짜 최악이 올 것 같아요. 대학가 상인들은 중고등학생들은 2학기 들어 전면 대면 수업을 하고 있다며 대학들이 이제는 방역 대책을 강화해 수업 정상화에 나서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청주시가 석 달간의 시범 운영을 거쳐 여성도 밤에 숙직을 서는 통합 숙직 제도를 전면 시행했습니다. 남녀 성평등 의식이 높아진 데다 20대 신규 공무원의 70% 정도가 여성인 현실이 고려됐습니다. 조용강 기자입니다. 30년차 공무원 이정미 팀장. 청주시청에 들어오고 나서 처음으로 야간 숙직을 섭니다. 남성 직원과 함께 3명이 한 주가 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 사이에 발생하는 상황에 대처하게 됩니다. 밤에도 여성 주치다가 올 수가 있거든요. 남성만 있었을 때는 신체 접촉이라든가 그 성희롱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었는데 여성이 같이 근무함으로 해서 그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청주시가 도내 시군 중 처음으로 남녀 통합 숙직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만 5세 이하 자녀를 두거나 홀로 육아를 하는 직원은 제외됩니다. 청주시는 그동안 여성은 주말 낮 당직만, 남성은 매일 야간 숙직을 전담해왔습니다. 최근 들어온 20대 직원 중 여성이 70%가 넘어서면서 남성의 숙직 부담이 더욱 심화됐고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습니다. 대체 휴무를 하는 날이라고 해도 처리가 되는 게 아니라 쌓이고 있는 거다 보니까 사실 부담이 계속 늘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부담이 조금 줄어드는 방향으로 정책이 이렇게 개선이 되어서 앞서 석 달간의 시범 시행에 참여한 직원의 74%도 통합 숙직에 동의하면서 다음 달부터는 4개 구청에서도 전면 도입이 결정됐습니다. 직원들의 양성평등에 대한 그런 인식이 정착이 됐다고 보고 실제 근무했던 남녀 직원들 모두 큰 문제 없이. 청주시 본청의 경우 당직 주기가 6개월 정도로 부담도 크지 않아 다른 시군으로도 남녀 통합 숙직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여야 대선 후보 경선이 본격화하면서 지역 정치인들의 캠프 합류도 이제 마무리 국면입니다. 경선 결과에 따라 캠프에 합류한 지역 정치인들의 위상이나 정치적 진로가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내년 충북지사 출마가 점쳐지는 신용한 서원대 석좌 교수가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원희룡 캠프에 종합 상황실장으로 합류했습니다. 혁신과 개혁 의지 측면에서 자신의 뜻과 부합해 힘을 보태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을 바꾸는 기적을 우리 젊은 개혁 세력의 멤버들이 만들어 보자라고 의기투합이 돼서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국민의힘 유력 지사 후보로 거론되는 이종배 의원은 일찌감치 윤석열 캠프를 선택해 정책 총괄 본부장을 맡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후보 캠프 측이 공개한 사진입니다. 지난달 음성을 방문한 이 전 총리와
캠프 전략기획본부장인 이장섭 도당위원장이 나란히 우산을 쓰고 걷는 모습입니다. 도종환 의원과 이모선 의원도 일찍이 이 전 총리 편에 섰습니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역시 이 전 총리 측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반면 변재일 의원은 이재명 경기지사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충북에서 친 이재명계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소신이나 친소 관계에 따른 이 같은 선택은 향후 지역 정치 변화의 단초가 될 전망입니다. 당내 공천의 결과나 대선의 결과에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정치적 미래로 나아가서는 우리 지역의 정치적 지형에 상당히 많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야의 대선 후보 경선 결과에 따라 지역 정치인들의 당내 입지는 달라지고 이는 내년 지방선거 경쟁 구도에 결정적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CJB 구준혜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충북 세종 권역의 경선 투표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투표 대상은 권리 당원들로 오늘부터 닷새간 온라인 또는 ARS로 진행되며 이번 일요일 CJB 미디어 센터에서 열리는 후보 합동 연설회에서 대의원 현장 투표와 합산돼 결과가 발표됩니다. 후보들은 4일 대전 충남과 5일 충북 세종 권역 투표 결과가 향후 경선 흐름을 좌우할 것으로 보고 조직을 총가동해 표심 잡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청주 상당구 정정순 국회의원이 오늘자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청주 상당구 선거관리위원회는 법원이 기한 내 항소를 하지 않은 정 의원 회계 책임자의 확정 판결문을 오늘 통지해옴에 따라 정 의원의 당선 무효를 결정 공고했습니다. 정정순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중도 퇴진하는 불명예를 기록했습니다. 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 수용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와 가족 등 390명이 8주 뒤 국내 제3지역으로 이송될 전망입니다. 송기섭 진천 군수는 기자간담회에서 수용자들은 8주 뒤 타 지역으로 이동할 것이라며 진천에 정착촌이 조성될 거라는 소문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정부가 다시 확인해줬다고 밝혔습니다. 또 건물 내 외부에 초소와 경찰이 배치됐다며 주민들은 안심하고 생활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충청권 4개 시도가 오늘 국제대학 스포츠연맹에 2027 하계 유니버시아드 유치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유 대회 추진단은 세계 최초로 4개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개최가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제대학 스포츠연맹은 내년 1월 복수의 후보 도시를 선정한 뒤 현지 실사와 서류 심사, 최종 평가 방문 등을 거쳐 2023년 1월 10일 개최 도시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청주시 가경동의 한 식당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진 뒤 기적적으로 생존한 아기에게 기적 같은 후원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25일 아기 치료비 마련을 위해 후원금 접수를 시작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전국에서 1,800여 명이 1억 900여만 원을 기부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아기는 현재 충북대 병원에서 회복 치료 중입니다. 세종시에서 올해 첫 일본 뇌염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세종시는 지난달 17일부터 발열과 근육통, 국토 증세를 보여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40대 A씨가 지난달 30일 일본 뇌염 환자로 최종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일본 뇌염은 8월부터 11월 사이에 전체 환자의 97% 이상 발생한다며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충북에서 발생한 장애인 학대 의심 사례 신고가 전국에서 4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장애인 학대 의심 사례는 141건으로 경기 394건, 서울 197건, 부산 167건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많았습니다. 의심 신고 중 절반 가까이는 학대 사례로 판정됐습니다. 충주시 장애인 부모연대 회원들이 오늘 충주시청 앞에 모여 발달장애 국가 책임제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 발병 이후 복지 서비스가 부족해져 장애인 가족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2018년 정부가 발표한 발달장애인 종합대책과 관련해 충주시가 후속 정책과 지원 체계를 신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전국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충북지부는 충북교육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급식실 환경 개선과 급식 노동 강도를 완화해 줄 것을 도교육청에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노동자 5명이 암에 걸렸고 단양의 한 중학교 급식 노동자의 폐암이 산업재해로 인정됐다며 암 발생 현황 조사와 인력 충원을 요구했습니다. 청주시가 주최하고 한국소설가협회가 주관하는 제9회 직지소설문학상 대상에 연세영 작가의 직지의 부활이 선정됐습니다. 장편 소설인 직지의 부활은 직지에 관한 상상력의 범위를 한층 확대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대상에 올랐습니다. 총 36편의 공모작 가운데 최우수상은 손영미 작가의 빛의 소멸이, 우수상은 이형희 작가의 비망록 직지로 피어나다가 선정됐습니다.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